예,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 조립인데요. 여기는 이제 부품이, 뭐 그래픽 작업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커피레이크 i7 8700 모델이 들어갈 거고요. 뭐 SSD는 뭐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HP에서 나오는 M700 240기가짜리 HP SSD가 들어갈 겁니다. 메모리는 그냥 일반 삼성 메모리고요. 삼성 메모리 8기가짜리 2개 16기가 들어갈 거고요. 파워는 600W, 슈퍼플라이에서 나오는 600W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쿨러는 거의 컴퓨터를 뭐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열 몇 시간 이상 계속 이제 켜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굳이 이런 튜닝 쿨러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쿨러는 조금 신경 썼습니다. 써서 조금 뭐 공랭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튜닝 쿨러 하나 들어갈 거고요. 메인보드는 프라임 B360M-A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게이밍용처럼 이렇게 막 나온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메인보드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은 조금 신경 썼어요. 지포스 GTX 1060 그 6기가짜리입니다. 자, 뭐 게이밍용으로 이렇게 출시가 된 거지만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얘도 좋죠. 일단 모니터를 4대까지 연결하실 거라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조립하는 영상은 많지만 또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죠. 앞쪽에 형광등 LED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펜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2개인지 3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펜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USB 3.0 단자가 있고 2.0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단자, 마이크, 헤드셋, 리셋 버튼과 파워 버튼. 요거는 이제 펜을 로우, 하이 중간에 놓으면 꺼집니다. 전면 펜. 뭐 뒤쪽에 컨트롤 할 수 있는 배선 쪽에 후방펜도 여기 연결해 주게 되면 이 전면에 저항 스위치를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먼지 필터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단에는 펜이 없고요. 옵션이에요. 코팅은 아크릴이라서 코팅지가 다 여기 발려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립을 다 하고 뺏기면 투명하게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물론 케이스도 비싼 걸 쓰면 좋겠죠. 비싼 걸 쓰면 좋은데 또 예산도 예산인 만큼 뒤쪽에도 이렇게 한 번씩 그 조립 대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케이스도 한번 왔었는데 조립을 다 하고 그냥 이거를 안 뗐어요. 안 띄고 그냥 붙여놓으니까 이제 안쪽이 안 보이는 거죠. 조금 이제 뭐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나 이거 이제 조립 다 하고는 이걸 비닐을 앞면 뒷면 다 코팅지를 벗겨내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 항상 아시죠?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는 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제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는 거지,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보라고 제가 촬영하는 보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상이 혹시나 좀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모자란 부분들은 댓글로 지적해 주시고, 그렇다고 근데 또 너무 기분 나쁜 댓글 이런 거 다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렇게 매뉴얼 한 번씩 보시고 조립을 하시고요. 안쪽은 뭐 SSD를 여기 2개 다 할 수 있고요. 시드롬은 달리게끔 되어 있는데 케이스 틀은 이렇게 시드롬이 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앞에 펜 때문에, 케이스 디자인 때문에 시드롬은 따로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모델이니까 그 참고하셔야 돼요. 안쪽에 이렇게 시드롬이 꼽힌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굳이 단다면 이걸 뭐 잘라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뭐 메인보드는 그냥 일반 ATX까지 사이즈까지 다 이제 실장이 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SSD 뭐 밑에도 일반 하드나 이렇게 SSD를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파워는 여기 수장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좀 아쉬운 게 파워의 모델을 볼 수 있게끔 홀이 없습니다. 펜은 전면에 3개가 존재하고요, 후방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제 옵션으로 뭐 펜을 추가로 달 수도 있고요, 하단 쪽에도 펜을 2개를 옵션으로 달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그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뒤쪽에도 뒤쪽에 펜슬을 풀고요. 여기도 이제 후면 배선이 되게끔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배선할 때 너무 이렇게 뭉쳐서 배선을 해놓게 되면 뚜껑이 잘 안 닫힐 수가 있고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눌러서 닫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케이블류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밑에 이 앞쪽에 보면 홀이 이렇게 또 내려가 있죠. 뭉치더라도 이 밑에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뭉쳐서 정리를 해주시면 뚜껑 닫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뒷면 케이스를 이렇게 개방하시면 뒤쪽에 이제 조립에 필요한 나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긴 피스가 있는 경우에는 쿨러를 관통해서 장착을 할 수 있는 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밑에 하단 쪽에 쿨러를 달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캡 같은 경우에는 USB 상단에 사용을 안 하실 때 캡을 덮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오디오 쪽하고 캡이 아마 덮는 게 다 있을 텐데, 상단 쪽에 이제 먼지가 많이 유입되니까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게끔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사용하실 때만 캡을 빼고 쓰시고, 사용 안 하실 때는 먼지를 막아두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죠. 이게 뭐 매번 이렇게 여러 번 작업하는데 이게 캡이 이렇게 꼽혀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때는 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지금은 꼽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립할 때 이게 또 미끌리니까, 걸리죠. 요것도 이제 빼서 조립할 때는 방해가 안 되게끔 해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펜 꼽는 게 저번에도 뭐 이거 케이스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케이스가 굉장히 어려운, 뭐 뒤에 이제 우리 펜 컨트롤 하는 이제 뭐 컨트롤 기판이 있는 것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매뉴얼 보시면, 매뉴얼이 일단 우선입니다. 매뉴얼을 보시면 쉽게 이제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후방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메인보드에 결합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건 앞쪽으로 빼서 메인보드 쪽으로 이제 조립을 할 거고요. 전면에 펜이 3개죠. 되어 있으면 이제 요게 펜이에요.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펜을 꼽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다 꼽아 주시면 되고, 이 펜에 전원이 공급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이게 이제 펜 전원이 다 적혀 있어요. 펜 컨트롤러 파워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메인 우리 그 파워에서 이 커넥터에 맞게끔 전원을 공급해 줘야지만 이쪽 펜 쪽으로 전기가 공급되면서 연결되는 펜 쪽에 펜이 가동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헷갈리시는 분들도 또 뭐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원리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전기가 들어야 될 거고요. 전기는 파워에서 공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펜에 적어 놨잖아요. 여기 전기 들어가고 이렇게 앞노 순노 맞춰서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펜이 3개죠. 하나는 후방 펜은 제가 메인보드에 연결하기로 했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꼽아 주시면 되는 거죠. 앞노 순노. 뭐 배선이야 하고 나서 어떻게 뒤로 조정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그 조립하시는 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배선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전원 공급되고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조립할 때 매번 보여드리죠.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앞쪽에 이렇게 케이스에 있는 선들은 대부분 메인보드에서 선을 연결해서 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원 스위치도 이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스위치들
뭐 LED, 뭐 하드가 읽고 있으면 불이 들어온다든지, 뭐 SSD도 마찬가지. 어떤 작업을 한다, 이제 전원이 켜졌을 때 전원이 켜졌다는 이제 불이 앞에 켜지게끔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젠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 스위치 말 그대로 이제 메인보드를 가동시킬 때 하는 스위치고, 리셋 스위치는 컴퓨터가 갑자기 뭐 멈추거나 또는 뭐 강제 리부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접점 스위치 한번 누르면 그냥 전원이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 이제 그런 스위치고, 이건 자주 사용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일반 하드가 붙어 있는 컴퓨터들은 리셋 버튼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요즘 하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옛날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량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자주 차단했다가 다시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하드들은 파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원을 끄면 헤드 자체가 원래 있는 위치로 주차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게끔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큰 고장 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LED, 요거는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바깥 꼽으시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가 뭐 터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예 안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잘못 꼽으시면 다시 반대로 꼽아 주시면 돼요. 이제 뭐 걱정하실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드 LED, 파워 LED, 이건 극성을 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어요. 요건 제가 조립할 때 보여드릴 거고요. 얘들은 극성이 없습니다. 그냥 접점이에요. 이렇게 꼽거나 이렇게 꼽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뜯다가 바로 떨어지는 이제 접점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USB 3.0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인보드에 3.0 규격이 없으면 2.0 단자에다가 2.0만 꼽으셔야 돼요. 근데 메인보드들이 보통은 이렇게 같이 안 있는데 특정 보드 같은 경우에는 3.0도 있고 3.0 옆에 바로 2.0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꼽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회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져 있죠. USB 2.0과 3.0을 동시에 연결할 경우 쇼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연결하셔야 돼요. 3.0이 있는데 3.0을 안 꼽고 2.0만 꼽는 거는 전면 쪽에 USB 3.0 포트가 작동이 안 돼서 물론 USB 인식은 다 됩니다. 근데 3.0 속도 빠른 USB를 인식을 못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를 복사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무조건 삼성 이 메인보드에는 3.0이 있기 때문에 2.0은 그냥 이렇게 묶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 두고요. 배선들은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일괄 정리를 할 거라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저는 조립할 때 뭐 메인보드부터 이렇게 오픈 테스트 이렇게 하진 않고요. 바로 파워부터 조립을 합니다. 부착시킬 수 있는 놈들은 부착을 시키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립 따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조립할 때마다 조금씩 이게 카메라 초점이라든지 이런 거 맞출 때가 좀 어려워. 자, 파워도 이렇게 분리하시면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체결 하시면 됩니다. 뭐 좀 저렴하거나 벌크 제품 이런 제품들은 이게 나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 수리점에 나사 몇 개를 얻으러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줍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달라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이제 이전에 많이 꼬여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부분을 조금 펼쳐 주시고요. 펜 방향이 아래입니다. 아래. 물론 뭐 이렇게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가 작동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안에 파워를 시키고 후방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밑에도 보면 이렇게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게끔 필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파워 장착까지 끝났습니다. 파워에 순들이 많죠? 많은데 뭐 이것도 여러 번 조립할 때 보여드렸기 때문에 적당히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 이제 CPU 보조전원이죠. CPU 보조전원은 뭐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이 뒤쪽에 하면 이제 메인보드를 이렇게 안착시킬 때 조금 이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뒤쪽 폴로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SSD는 저는 밑부분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SSD부터 먼저 장착을 하고, 달 수 있는 건 다 달고 작업을 할게요. 네 개가 있으면 되고요. 얘를 젠더 부분이 이쪽 이제 뒤쪽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장착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대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을 좀 잡아주시고요. 얘는 드라이버가 이렇게 안쪽까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드라이버가 안 잠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쪽만 잠그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뒤쪽을 최대한 작업한 다음에 위쪽에 배선들이 이렇게 조금 보기 싫죠? 요거를 타일로 한 번만 조금 묶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안쪽에 타일을 한번 살짝 묶어주고요. 뭐 이거는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됩니다. 오늘 이제 조립하시는 분이 알아서 적당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룰은 따로 없습니다. 뭐 이걸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조금은 이제 너무 당겨 놓으면 나중에 이제 납땜 처리된 부분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거의 또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고 이제 CPU 장착하고요. 쿨러 장착하고 메인보드를 이제 실장해야 되겠죠. 백패널이죠. 이제 M.2가 2개까지 설치될 수 있게 좀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M.2를 장착 안 하더라도 메인보드에 꼽아 놔야 돼요. 이건 제조사에서 바로 꼽아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사타 케이블이고요.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이게 박스에 큰 흠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량 나거나 찍히거나 이런 흠집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켓 핀 틀어진 게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살짝 덮어 놓고요. 백패널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꺾으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접점 되게끔 이거를 약간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메인보드 체결할 때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혹시나 조립할 때 장갑을 꼭 끼고 와서 여기에 손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뭐 메인보드 조립하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거예요. 여기 이제 M.2 보조 피스 고정할 수 있는 볼트 너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죠. 맨 끝에 끝부분에 두 개를, 저번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스포트 나사를 치부 안 하고 그냥 M.2를 강제로 꼽아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소켓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소켓이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스포트 나사를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위에 이제 나사로 잠그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M.2가 없기 때문에 요거만 일단 고정만 해 두도록 할게요. 이걸 그냥 메인보드 안에 넣어놓게 되면 분실하죠, 대부분. 이렇게 체결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M.2를 연결하더라도 요걸 풀어서 위치 바꿔주든지 아니면 이제 긴 걸 달면 그냥 여기서 볼트만 풀어서 체결하면 되겠죠. CPU를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과 이 홀이 있죠. 홀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이렇게 점도 딱 찍혀 있어요. 메인보드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홈에 맞추셔서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보시고 이렇게 가이드는 이 핀 고정핀 밑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올라오죠. 빼시면 되고요. 정품 쿨러는 혹시나 대비해서 그냥 넣어드리고요. 어차피 사제 쿨러를 이렇게 준비를 또 했기 때문에 사제 쿨러를 또 조립을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보면 뭐 굉장히 많죠. 저번에도 이걸 못 하셔서 한번 오신 분이 있던데, 매뉴얼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려운 게 없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예비를 하나씩 주죠. 이렇게 예비를 주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쿨러를 고정할 수 있는 나사도 예비가 있고, 요거는 이제 AMD나 다른 거 조립할 때 필요한 거고, 얘까지 요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입니다. 쿨러 소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요즘에는 메인보드에서 다 컨트롤이 다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 써져 있죠. 인텔 LJ115X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홀에 이렇게 맞추셔서 넣으시면 돼요. 넣는데 이제 여기 보면 볼트에 보면 홈이 있죠. 여기도 홈이 있잖아요. 홈이 이렇게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들어간 상태에서 고무를 안 빠지게끔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 뒤쪽에 패턴도 보호를 하고 잘 안 빠지게끔 이렇게 그 정도 됩니다. 얘가 이렇게 꼭 밀어 넣어 주시고요. 메인보드 뒤쪽에 보면 이렇게 요 소켓 CPU를 잡아주는 이 소켓 핀이 볼트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요 홀에 맞추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반대로는 아니겠죠. 그럼 좀 뜨니까 이렇게 해서 요 구멍이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또 뭐 방향 틀어지면 또 뭐 방향이 안 맞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항상 이게 위로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가 주시고요. 이렇게 실장을 할 텐데 밑에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맨 안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맨 안쪽으로 다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잠글 때 손이 큰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이게. 저도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이게 조금 NG죠. 이 쿨러에. 근데 한번 체결해 놓으면 뭐 크게 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끝까지 잠가 주시면 돼요.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나사산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잠가 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약간 돌리셔서, 뭐 이건 메인보드 이 CPU 펜 단자 방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뭐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이쁘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간혹 이렇게 다 안 넣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들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끝까지 딱 밀어주시면 이렇게 다 들어가죠. 이렇게 실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포트 나사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일자예요. 아, 이게 대각선이죠. 일자인 것도 있고 대각선인 것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대각선. 여기서 이제 또 실수하는 분이 이거 한 개 더 있다고 해서 여기도 체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체결하게 되면 메인보드는 거의 90% 쇼트가 나요. 이건 무조건 이거 체결하시면 안 돼요. 이 나사 홀에 딱 맞추셔서 스포트 나사는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인보드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더 짧은데 밑에 있는 이런 스포트 나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메인보드 뒤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포트 나사가 절대 이 홀 위치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필히 조심하시고 그렇게 조립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보조 핀 연결한 건 다 아시죠? 이게 좀 쿨러가 조금 크면 꽂기가 좀 까다로워요. 보조, CPU 보조는 꼽아주시고, 여기를 잡고 홀을 대충 이렇게 맞추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 위치에 맞게 다 들어갔네요. 나사를 볼트 체결할 때 조금 까다로워요. 아니면 이제 이런 드라이브로 여기를 넣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일자가 케이스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립할 때 조금 까다롭죠. 네, 체결이 다 됐습니다. 뒤에 쿨러는 배선을 뭐 이거는 뭐 알아서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럼 타이로 묶으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꺾어서 마른 다음에 최대한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꼽아뒀어요. 뭐 뒤에 크게 받치는 거 없죠. 배선도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고요. 네, 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배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만 장착하면 조립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밑에 배선 연결하는 거 작업만 하면 끝나죠. 자, 일단 HD 오디오, 이렇게 HD 오디오라고 적혀 있죠. 핀이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HD 메인보드 매뉴얼에 보시면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한 핀이 딱 막혀 있죠. 막혀 있는 부분에 핀이 비어 있는 곳을 해서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USB죠. USB는 이쪽 USB도 한쪽이 막혀 있어요. 대각선 방향 쪽에. 이게 맞춰서 보드에 USB라고 PCB에 다 적혀 있습니다. 뽑아주시면 되고요. 선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쁘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 LED는 여기 플러스 방향 되어 있는 게 메인보드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쪽 방향이 플러스예요. 보시고 위에 그 하드 LED 바로 위에 있는 곳이 플러스 방향은 똑같고요. 파워 LED예요. 그다음에 밑에가 리셋. 이건 뭐 공통이라서 이렇게 다 꼽아주시면 돼요. 이 방식대로. 그리고 부저를 여기도 극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이쪽 같은 방향으로. 배선은 뒤로 살 당기셔서 적당하게 이쁘게 작업하면 되겠죠. 이거 뭐 후배선은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뚜껑만 어느 정도 잘 닫게끔 작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왕하는 김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으로 해서 최대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케이블을. 그래야 뚜껑 닫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하나는 펜이 지금 벌써 체결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스텐펜 여기에 파워 케이블을 하나를 빼서 얘를 연결하면 되겠네. 얘를 스텐펜 이렇게 앞에 전면 펜 컨트롤러 펜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꼽아 주시면 이제 이쪽에 전기가 공급되겠죠. 나중에 뒤쪽에 어떤 다른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은 이렇게 뒤로 말아서 뒤쪽으로, 그러든지 지금은 일반 하드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그냥
이 빈 공간을 하드 베이 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SATA 전원 하나는 말아서 나중에 하드디스크가 증설되거나 SSD가 증설될 때 쓸 수 있게끔 뒤쪽 공간에 또 밀어 넣어 두도록 하고요. 얘 하나는 지금 앞쪽 SATA 포트이기 때문에 SSD 전원부 쪽이죠. 자, 이제 USB 3.0은 여기 있죠. 주 커넥터를, 전원부 주 커넥터를 먼저 꽂고요. 자, 이 주 케이블하고는 조금 이제 퍼뜨려서 이 케이스는 조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가 너무 두꺼워져서 잘 안 잠기는 경우가 발생하죠. 얘는 그냥 가이드만 하면 제가 이렇게 타이로 살짝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케이스가 다 끼면 이렇게 뭐 이쁘게 자리가 잡힐 거예요. 지금도 좀 많이 뭉쳐졌죠. 최대한 안 뭉치게 최대한 펼쳐서, 완전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지금도 조금 높죠. 여기가 높은데 케이블을 약간만 이렇게 누르셔서 닫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숙해져요.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 케이스 뒷판이 뒤틀려서 쇼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남은 건 그래픽 카드죠. 항상 하면서 저는 그래픽을 맨 마지막에 놨기 때문에 얘를 떼는 거를 항상 까먹습니다. 이게 메인보드랑 케이스랑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메인보드가 브라켓 부러뜨리실 때 받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받치게 되면 아주 미세한 힘으로 메인보드 쪽에는 이게 긁힘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 자, 이렇게 생겼어. 네, 기판은 일자로 잘 구워져 있고요. 그게 뭐 흠집이나 틀어짐 이런 건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엔 이걸 바로 떼고 붙이겠습니다. 맨날 이거 손님 보는 앞에서 뗀다고 했는데 근데 까먹는 경우가 다반사라 이번엔 빼고 꽂도록 할게요. 자, 한 방에 잘 들어갔죠. 여기는 조금 더 뜨네요. 조금 더 공간이 남아서. 역시 본체는 그래픽 카드가 꽃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꼽혀야 컴퓨터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8핀 하나만 더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꼽아서, 얘는 MSI 거보다는 좀 길어요. 기니까 케이블 정리를 한 다음에 약간은 위로 당겨 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죠? 요 정도 선입니다. 일단 또 이제 긴장하는 시간이 오죠. 연결해서 컴퓨터가 한 번에 잘 작동되게끔 기대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또 주변 청소를 하고 이렇게 다 꼽아 놨습니다. 전원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렇게 다 꼽아 놨죠.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팬은 다 풀로 가동되게끔 해놓고요. 전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죠. 다르게 지금 세팅할 게 없어서 이제 바로 윈도우를 깔아 볼게요. 앞쪽도 이렇게 팬이 그죠?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고 꺼지고 어둡고 밝고 풀펜으로.
일단 윈도우를 설치를 다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깔고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 할 때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조립을 하고 나면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그 뭐 온도라든지 그 그래픽 카드 뭐 기타 등등 해서 테스트를 몇 가지 하죠. 오늘도 그 부분만 테스트를 쭉 진행을 한번 하고요. 최종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쿨러를 달았을 때 지금 아이들 상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지금 온도가 34도. 지금 주변 온도가 좀 높아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6코어 12스레드예요. 이제 물리코어죠. 온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네요. 뭐 매번 테스트 하는 거지만 일단 CPU, 인텔 CPU 테스트부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조립한 컴퓨터도 지금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깔끔하게 정리가 다 잘 되었고요. 작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번 조립기도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